현재 상황에서 각 당은 투표율이 높을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라는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이목 역시 최종 투표율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끝난 사전투표율부터 한번 짚어보죠. 사전투표율은 첫날은 뭐 거의 역대 최고 기록을 했죠. 19.58%. 그런데 이제 둘째 날 오후 2시부터 이 기세가 꺾이기 시작해서 지난 20대 3년 전 대선 때 36.93을 기록했던 그때보다 약 2.19%포인트 떨어진 34%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바로 이 부분도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투표율 한번 보시면 최종 투표율은 지난 대선 그리고 지지난 대선까지 18대 대선 때까지 75% 이상을 넘겼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이제 상대 후보가 정동영 의원이었는데 그때는 워낙 결과가 벌어져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 때문에 그랬는지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했었고,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던 지난 3번의 대선에서는 모두 75% 그리고 지난 2번의 대선에서는 77%를 다 넘겼던 상황이고, 이번에도 끝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인지라 77%를 넘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80%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도 심심치 않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민주당에서는 77%를 넘기면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듯해 보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80%를 터치하면 이건 분명 샤이보스들이 투표장으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승산이 있다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몇 퍼센트 정도 예상하십니까? 김현주 대변인께서는. 그 사전 투표율이 지난번에 앞에 굉장히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네.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뒷심이 좀 딸렸죠. 부족했죠. 그래서 네. 지난번 대선보다 조금 하회되는 네.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 투표율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이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현재 이 시각까지 보자면은 한 1%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자면은 지난 사전 투표율의 약간 하향 추세가 네. 오늘 본 투표율에서 메꿔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서고동저 양상의 사전 투표율을 보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 투표를 선호하는 네. TK나 PK 지역에 계신 유권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더 본 투표율에 올리는데 네. 매진해 주실 것인지, 이제 그것이 일단은 투표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이고, 지난 20대 대선에 비교해 보자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총결집 양상을 보였었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에서도 기본으로 그런 보수층의 총결집을 이루고 거기다가 중도층까지의 표를 어느 정도 끌어올 수 있으려면 투표율이 아주 높아져야 한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학 대변인. 네. 왜 민주당에서는 77%를 넘기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것이 이제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번 대선 촉발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정서가 있고요. 또 하나 좀 특이한 것은 도대체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가 국민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었느냐. 근데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정치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약간 희망도 지금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노 투표와 희망 투표 이 두 가지가 지금 섞여가지고 이번 대선에서 그러한 민심이 이제 투표율로 좀 촉발될 것이라고 보는데, 저도 예측을 해보자면 네. 사전 투표율은 다소 낮아졌으나 저는 그것이 평일이었다는 점. 네. 기존에는 원래 주말까지 껴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엔 평일이 이틀이었다는 점에서 다소 낮아질 수 있었고, 또 영남에서 굉장히 많은 이 보수 지지층들이 기존의 보수 정당에 굉장히 큰 실망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투표율이 좀 낮아진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 본투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분노 투표와 희망 투표 이런 것들이 섞여 나오면서 저는 훨씬 더 높은 이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한 점에서는 민주당에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77%를 넘을 수도 있다. 네, 저는 한 79% 예측합니다. 79%. 네. 79%. 일단 본투표 9시 기준으로는 본투표 상황을 보면 대구와 또 경북이 많이 높습니다. 전라도, 광주에 비해서
대구는 11.5%, 그리고 경북은 10.9%, 광주는 6.3%.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돼 있어요. 사전투표는 전라도 지역이 가장 높았던 반면에 TK 지역은 낮았는데 지금 대구가 가장 높고요. 광주가 6.3%로 본투표에서는 또 가장 낮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저희가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열 대변인은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승리를 당연히 원하는 것이고 혹시 승리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또 득표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투표율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예,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투표율이 높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정치가 아닌 새로운 정치 세력의 출현 이런 네. 것들을 염망하시는 분들은 사실 기존 정치에 대한 혐오가 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은 투표장에 잘 안 나가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실 투표율을 결정하는 거는 그냥 양극단에 계신 분들이 아닙니다. 네. 이 중도층과 20, 30대 청년들이 주로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 투표율이 낮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투표장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투표율은 올라가는 것이고 저희는 그래서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희한테 이득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번에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좀 사실은 이번 선거 자체가 계엄과 탄핵에 있어가지고 이게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네. 좀 더 결집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에 맞서가지고 제대로 맞서 싸웠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제대로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래도 투표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는 한 그래서 몇 프로 예상하십니까? 75에서 76 정도 나오지 75, 않을까. 6. 왜냐면은 민주당은 79 나오고 개혁신당은 75에서 76 나왔습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님 몇 퍼센트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77 정도 예상합니다. 77. 왜냐하면 지난 대선과 비슷하게. 뭐 19대 대선 때도 사전 투표율은 26%대였는데 총 투표율은 77%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선거 참여율이 어느 정도 약간의 이제 고정화되는 듯한 느낌인 것이고 그보다 약간 높거나 뭐 1% 낮거나로 유지될 네. 것 같아요. 저희가 투표율이 높게 되면 일단 단순 구도로 보더라도 뭐 보수 대 진보가 결집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면 중도층으로 투표율이 높아져야지만 보수층 성향의 후보자가 둘이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뭐 진보층에도 권영국 후보가 나와 있지만 사실은 점유하는 그 뺏어가는 표가 상대적으로 보다 낮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진짜 그렇다면 진영 대 진영 대결로 본다 그러면 보수층에서 일단 불리한 구도이기 때문에 네. 투표율이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중도층이 이재명 후보가 갖는 제도적 위험성, 그러니까 뭐 권력이 통합돼가는 여기에 대한 이제 걱정, 우려, 리스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수층이 그 결집을 하고 그다음에 중도층도 유입이 된다면 그 이후에 저희가 조금 유리한 구도가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저희는 뭐 사실 80%대면은 승산이 있다고 보는데 네. 77%부터 이제 뭐 박빙이 되겠죠. 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역대 대선 투표율 그래프를 보면 80%가 나왔던 적이 총 3차례 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자, 과연 이번에 80%를 터치할지 아니면 지금 75에서 79까지 전망이 나왔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투표율이 마감이 될지 이 부분 쭉 지켜보시고 이따 저녁에 저희 7시에 또 개표 방송 하거든요. 그때 제가 또 터치 스크린 합니다. 그때 많은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